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7월 19일 머니게임 녹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날씨가 동남아가 된 것 같아요. 동남아 같아, 동남아. 날씨가 동남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와,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뜨더라고요. 보면은 점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민국도 거의 동남아 같은 날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가 무지하게 오고 더울 때 엄청나게 덥고 또 습하고 그래갖고 오늘 더위 먹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예, 그래도 일단 뭐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비 피해는 없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비트 시황부터 조금 간단하게 보고 이제 오늘 한번 준비한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아니나 다를까 조정이 왔었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 2시경에 29,500 지지선이었죠. 29,500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다시 3만 불 때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29,500이 4시간으로 봤을 때도 직전에 딱 이 지지선이잖아요. 이 지지선을 지켜주긴 했는데 만약에 이 29,500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큰 하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3만 불을 그래도 생각보다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트들도 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정말 딱 그 가운데인 것 같아요. 29,000이 깨지기를 보던가 아니면 다시 3400, 300,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만 한 500불 때 거기를 돌파해 주냐, 그 위아래 방향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 저녁에도 또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준비한 컨텐츠는요, 좀 코인 파헤치기인데, 뭐 파헤친다기보다는 최근에 제일 이슈잖아요. 리플 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사견과,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7, 8년간 일을 하면서 뭐 있었던 일들,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리플 하면은 최고 이슈가 뭐죠? 이 불같은 거의 2배 올라간 이 반등. 이제 뉴욕 법원에서 이제 리플 손을 들어줘, 사실상 판결승이죠. 판결승, 그러니까 확정적인 뭐 증권이 아니다라고는 말 안 했지만 리플에 대한 좀 우세를 이제 펼쳐줬죠.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같은 반등이 일어났고 현재 그래도 뭐 큰 조정 없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코인 쪽에서 오래 있으셨던, 뭐 오래 하셨거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 아실 건데, 네. 진짜 7, 8년 전에도 사실 리플 코인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남은 코인, 메이저라고 인정을 합니다. 뭐 리플,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다 7, 8년 전에 있었던 코인이고, 다 시총 상위권에 있었던 코인이고, 리플은 아직까지도 지금 리플 시총이 얼마죠? 리플 시총이 4등입니다. 이번에 엄청 큰 반등을 해주면서 4등이 됐는데, 그래서 탑10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 재밌는 거는 리플 코인이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아이고 잘리네, 죄송합니다. 처음 한국 시장 진출은 다단계를 통해서 들어왔다. 물론 이걸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리플 코인이 다단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자, 이거 되게 웃깁니다. 보통은 다단계로 판매된 코인들은 실패하기 마련이잖아요. 실패하기 마련인데, 보통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다단계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리플 가격은 뭐 1원 2원 했다고 해요. 예, 그때 뭐 실제 가격이 1원 2원인데 한국 다단계를 통해서 뭐 10원, 15원, 20원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10원, 20원, 10배 뛰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다단계 이 회전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판매가 되었죠. 근데 보통 그걸 망해야 되잖아요. 그럼 망해야 되는데 성공한 케이스예요. 결론, 물론 사신 뭐 10원, 15원, 20원 금액에 이상에 파셨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수익을 봤습니다. 수익을 봄.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고, 물론 리플이 되게 잘했죠. 잘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아시려니 올리자 한국 시장은 처음 다단계를 통해 들어왔었다. 다단계를 통해 들어왔다는 게 썰이고요. 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리플에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리플, 그리고 이제 리플에 지금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네,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 건데, 자, 리플이 만약에 증권이다. 그러면은, 그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올 상패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뭐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업비트, 빗썸도 다 상패를 해야 돼. 국내마저도 다 상패를 해야 돼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상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C는 리플은 증권형 토큰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리플랩스, 리플 본사죠. 리플랩스는 아니다. 리플은 증권형 토큰이 아니고 가상자산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짓거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곧 끝난다는 게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2021년 2월 리플랩스가 이제 입장을 말하죠. 리플랩스 입장은 증권이 아니라 가상자산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이제 SEC와 리플랩스 법원에서 약식 판결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번 달이었죠. 2023년 7월 뉴욕 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리플의 승소라고 해야 되나? 승소까지 아직 왜냐면 이제 뭐 항소를 할 거니까 리플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유로 인해서, 이 판결로 인해서 리플이 며칠 전에 이제 2배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말이 꼬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게리 겐슬러 SEC에서 이거에 대해서 항소도 분명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나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과 프리세일 그리고 블록딜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했어요. 자, 이 문제를 푸는 건 이제 남은 리플랩스의 과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플랩스의 과제인 거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총 결론을 내리자면 법원은 리플의 판정승을 들어줬다. 그리고 투자자와 기관 또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가 사실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한테도 되게 집중이 됐었던 이슈잖아요. 리플이 증권성으로 확정이 됐다면은 모든 알트코인들도 이거에 대한 공포에 엄청난 제 생각에 하락이 유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끝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겐슬러가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1년, 2년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첫 판결에 대해서는 리플의 승리를 들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리플 코인이 2배 정도 상승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 리플은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고, 이 증권이냐 아니냐, 결론은 증권이냐 아니냐예요. 증권이 아니냐인데, 이 첫 번째 판결에서 뉴욕 지방법원은 리플의 편을 들어줬다 라고 하는 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법원은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들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푸는 것이 이제 리플 측에 남은 과제입니다.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리플이 상승을 한 거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항소를 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플 코인, 뭐 사실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한국 블록체인 투자자분들 중에 리플 코인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 리플에 투자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리플 보면 리플 현재 시총 3위고요. 근데 사실 리플의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냐면, 리플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추가 발행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총이란 게 의미가 없어요. 시총이란 게 의미가 없고, 언제든 뭐 리플랩스에서 추가 발행을 한다면 계속 무한 발행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좀 크나큰 약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예전에 이제 코인을 오래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예전 과거 리플 공동 창업자죠. 그 제드 레칼렙. 네, 예전에 마운트복스도 같이 만들었던 사람인데 제드 레칼렙에 이제 물량이 나올 게 없어 보이는 거. 그거는 이제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호재지만 과거엔 그 제드 레칼렙 물량이 무한대로 났단 말이에요. 50억 개인가? 50억 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80억 개인가? 근데 이제 그 물량 거의 다 팔았습니다. 아니,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팔았죠. 뭐 사실상 뭐 500만 개인가 이제 남았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리플이 떡상할 수도 있으니까 들고 있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고 제드 레칼렙에 이제 물량이 나올 건 없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리플의 발행량은 무제한 추가 발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리플 보시면 자, 이게 사실 예전 2018년 그 리플 이게가 한국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뛰어서 그러는 거죠. 지금 2불이면은 자 2021년 4월이죠. 그럼 업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자 이때잖아요. 언제 2018년 1월 2018년 5천원 같잖아요. 2018년 1월 그 전에는 차트가 없네요. 그 전에 차트 하긴 그때는 뭐 2018년 때 맞다. 그때는 바이낸스보다 업비트가 훨씬 컸었죠. 바이낸스는 완전 초창기 거래소였고. 네. 아무튼 2018년 이때 이 5천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리플을 좋아하시는 홀더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죠. 이 5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전 이거는 좀 회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회의적이라 생각하고 뭐 직전에 과거에 여기 2021년 이 2,000원 이 부분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5,000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5,000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현재 시총에서 5배 올라가야 되거든요. 현재 시총에 5배 올라가 버리면은 거의 시총 2등 되네요. 물론 뭐 이더리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테더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네. 5,000원은 가기 희박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물론 이제 저 증권성 여부를 완전히 탈피를 하고 뭐 비트코인 관광기와 더불어서 알트 불장이 온다면 충분히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객관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00원을 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좀 크나큰 이제 산이었죠. 이 증권성 여부에서 판정성을 겨뤘기 때문에 리플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라는 거, 예,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리플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거 저는 5,000원 만원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시총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어떤 발행량 추가 발행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염두에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난 거 아니고 분명히 SEC는 항소를 할 거고 항소가 분명히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실 이거 말고는 딱히 건들 내용들이 없습니다. 딱히 건들 내용들이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증권성 여부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분명히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플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뭘 하는 코인인지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 코인에 대한 뭐 기술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을 거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아니 과거에 뭐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현재 상황이 제일 포커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콘텐츠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좀 메이저 알트코인도 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신흥으로 떠오르는 뭐 예를 들어 요새 디파이가 추세다 하면 디파이 코인도 한번 파헤쳐 볼 거고 아니면 뭐 무브투원이나 플레이투원이 또 대세다 아니면 NFT가 대세다 할 때마다 좀 이슈가 되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간략하게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들 아니면 어떤 단점 장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파헤쳐 보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비트코인이 좀 잘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방송 얘기대로 큰 조정은 아니었지만 29,000 지지선을 딱 건들고 올라왔잖아요. 29,500불이 안 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저녁 시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